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9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보건부는 대마를 다시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마초는 의료용으로만 사용을 제한하고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료용 대마는 면허가 있는 의료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마 판매는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가능하며 자판기나 온라인을 통한 판매는 금지되고 광고 또한 금지되며 사찰과 주택가, 공원과 동물원에서도 판매가 금지됩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대마를 다시 마약류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얄라 벳동공항이 개항했지만 지금은 운항하는 항공사가 없어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태국의 소형항공사 이지항공은 핫야이와 벳동공항에 취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27일부터 핫야이와 벳동 152km의 구간에 10인승 경비행기를 투입하며 운항시간은 편도 60분이라고 합니다. 태국이 수출 황금기에 들어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5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4% 급증한 310억 4천만 달러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역사상 월별 최고 수출액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네요. 주라기 월드 리버스가 태국에서 촬영되면서 태국에서는 4억 밭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245개의 일자리가 생겨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당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당국은 외국 영화사가 태국에서 영화를 촬영하면 기출 비용의 최대 30%까지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인센티브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태양광 발전 설치 촉진을 위한 세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지출 비용의 1.5배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에서 최대 20만 바트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영토 분쟁으로 국경이 사실상 폐쇄된 상태입니다. 태국 외교부는 훈센 총리가 태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고 이것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경 폐쇄로 캄보디아로의 과일 수출이 막히자 태국 당국은 3,000톤 이상의 과일을 태국 내에 배포해 과수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국군은 일단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경 폐쇄에도 환자 수송을 위한 임시 개방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국경 시장인 아라냐프라테세 롱크아 시장은 대부분의 가게가 닫혀 있는 상황이며 캄보디아인들은 지속적으로 귀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내에는 태국 국적이 없는 소수민족 48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주권과 태국 국적 부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패통탄 총리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영주권과 국적 부여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영주권 심사기간을 기존 27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소수민족 자녀에 대한 국적 부여 심사도 18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태국에서 세계적인 음악 축제인 투모로우랜드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주최 측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는데 태국에서 행사 개최 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걸 어필했고 1에서 2년 내에 개최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부 치앙라이 지방에 또다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수해 지역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는데 당국은 구호물품 전달과 함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8일 방콕 아누사와리에서는 패통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집회가 열렸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훈센 정총리와의 비공개 전화통화에서 국경지역 군사령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가를 배신한 행위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에서 지도부는 연립정부에서 여러 당과 의원이 탈퇴해 현 정권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며 총리의 퇴진을 요구했고 태국을 지키고 지탱하는 힘의원처는 군부라고 선언했습니다. 집회에는 약 1만 7천 명이 참석했으며 경찰은 폭력 사태에 대비해 경력을 투입하고 무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검문 검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커터칼 등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해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기에 들어가면서 태국에서는 어린이 수족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21,315명의 환자가 발견되었는데 우기에 특히 확산되는 전염병이라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X의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25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마약 구매자로 위장해 용의자와 접촉했고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던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마약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차층 사업 뺑야오 지역 주민은 지하수 관정을 뚫던 중 검은 침출수가 솟아나오고 산업 폐기물이 담긴 큰 자루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침출수와 큰 자루에서는 악취가 강하게 났는데 신고를 접수한 에카나 산업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을 조사한 결과 약 5만 톤의 유독성 폐기물들이 땅에 묻혀 있었는데 당국은 토지 소유주와 폐기물을 매립한 공장을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는 53개 이상의 범죄자 소굴이 있는데 전화와 인터넷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기에 동원시킬 조직원을 늘리기 위해 고소득의 취업 자리가 있다고 속여 각국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 조직은 취업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여권을 빼앗고 감금과 폭행을 통해 사기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국경에 인접한 미얀마 측 범죄 도시에 대한 전기와 수도, 인터넷 차단을 통해 범죄 조직을 와해시켰는데 캄보디아 국경에 인접한 범죄 도시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태국산 혼마리 쌀이라는 가짜 태국 쌀이 유통되면서 태국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캄보디아 쌀이 태국산과 비슷한 포장지에 담겨 슈퍼마켓과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제품은 캄보디아 혼마리 쌀이라고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아예 태국 혼마리 쌀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도 많다고 합니다. 당국은 중국 유통업체의 가짜 태국산 쌀 유통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전력청은 캄보디아 국경도시 8곳에 대한 단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8곳의 국경도시의 전력선은 차단되지 않았지만 전력 사용량은 제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력당국은 정부의 전기 공급 차단 지시나 요금 미납 등이 있으면 언제든 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법무부는 국제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24톤의 마약을 소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당국은 지난 1년간 총 92톤의 마약을 폐기했는데 대부분 인접국에서 밀수된 것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짠타부리 국경에 인접한 군기지로 드론이 나타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안티드론을 이용해 4대의 드론을 격추했는데 군 당국은 경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켓과 끄랍이 판화에서 잇따라 폭발물이 발견되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푸켓 파통의 병과 끄랍이 아오낭 해변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어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처리했는데 두 곳 모두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인기 해변입니다. 또 판화에서도 폭발물이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 중 한 명이 공범들과 벌인 짓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달아난 용의자 2명도 쫓고 있는데 당국은 남부 무장 테러 조직과의 연관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푸켓 공항에서도 오토바이에 수상한 물건이 장착된 것이 발견되었는데 경찰이 반경 200m 내로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수거 작전을 실시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폭발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최근 부정급식 의혹이 제기된 치앙마이의 기숙학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으로 밥과 한 점의 닭고기가 들어있는 조림, 삶은 계란 하나가 제공된 사진이 SNS에 게시되자 많은 국민들이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학생들에게 책정된 급식 예산은 1인당 30팟이었는데 당국이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학교 내 설치된 급수대를 관리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급수대는 규격화된 제품만 생산, 수입 및 판매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학교 내 설치된 급수대에서 물을 받던 학생이 감전되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설치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태국으로 미립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작게오 국경 순찰대는 아란여프트 지역에서 미립국한 캄보디아 여성 4명을 태운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검거된 여성들은 국경 인근의 숲을 통해 태국으로 건너왔으며 운전자인 남성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태국산 과일의 캄보디아 수출이 막히자 당국은 항공사에 과일 구입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상무부는 타이 항공 관계자를 불러 기내식으로 태국산 과일과 과일음료 제공을 제한했는데 7월부터 약 1000톤의 과일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의 갈등으로 태국 내 과일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당국이 판로 마련에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는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제33회 동남아시아 게임과 아세안 장애인 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20억 바트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게임은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방콕과 수도권 촌부리와 송클라에서 개최되며 아세안 장애인 경기대회는 2026년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방콕과 나콘라차시마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특별수사국은 지난 2007년 11월 수코타이 무앙 지역의 유적지에서 발생한 일본인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 국적의 남성 몽타주를 공개하며 정보 제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30대 후반이었지만 현재는 50대 중반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보다는 사건을 목격한 유력한 사람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해된 일본인 여성은 연극배우로 수코타이 지방의 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 후 홀로 유적지를 둘러보다 흉기에 살해당했는데 지금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범인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200만 바트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태국 사이버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 총기를 구매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2년 이상 20년의 징역과 4만 바트의 벌금, 구매자는 1년 이상 10년의 징역과 2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불법 총기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크고 작은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3가 개봉하면서 방콕 시청 앞 광장에는 거대한 영희와 철수의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높이 12m라고 설명하면서 7월 6일까지 줄넘기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라고 하네요. 태국에서는 길거리 전선을 몰래 훔쳐다 보물상에 팔아먹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청은 전선 절도범의 경우 1년에서 5년의 징역과 10만 바트의 벌금, 야간에 절도를 한 경우 1년에서 7년의 징역과 14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고물상 업주의 경우 훔친 전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 5년의 징역과 1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정권과 총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과반 이상이 야당과 야당 대표를 지지하고 있으며 푸어타이당과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리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최대 야당인 전진당의 후예인 인민의당 나타푼 씨로 32%를 차지했습니다. 2위로는 또라윳 전 총리가 13%, 3위는 뿜짜이타이당의 아누틴 대표가 10%, 패통탄 현 총리가 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3월 조사에서 31%의 지지를 받았지만 국가를 배신한 발언이 폭로된 이후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빠툼탄이 방카리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도시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은 냉장고와 세탁기를 제조하는 곳인데 공장 뒤편 포장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으며 45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사케오 와타나나콘 지역의 철도 건널목에서 대형 트럭과 여객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44세 남성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고로 열차가 탈선되면서 한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민국 경찰은 크라비에서 기한을 415일 넘겨 불법 체류한 아일랜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아일랜드에서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춘폰 무앙 지역의 항구에서는 물고기 보관 작업을 하던 선원 4명이 쓰러져 3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당일 잡은 물고기를 하역하러 보관실에 들어갔다가 쓰러졌는데 경찰은 물고기가 부패하면서 발생한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경찰서로 인도인 남성이 찾아와 절도 피해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성은 해변에서 만난 태국 여성과 호텔로 갔는데 자신이 씻는 동안 현금 2만 바트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푸켓 가론 해변에서는 해수욕을 하던 일본인 남성이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여자친구와 함께 사고 당일 푸켓에 입국, 호텔에 도착 후 곧바로 해수욕에 나섰다가 숨졌다고 합니다. 우기 시즌 태국의 해변에서는 높은 파도로 숨지는 외국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과일과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던 30대 캄보디아인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캄보디아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노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대의 오토바이 모두 무등록 상태였으며 무면허에 취업 허가도 없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나콘시 탄마라 카놈 지역의 가라오케를 단속하고 미성년 소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와 40대 여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들은 15세와 17세 소녀를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켰는데 경찰은 인신매매 혐의로 업주 여성 2명을 구속하고 소녀들을 보호시설로 이송했습니다. 우돈타니에서는 오토바이 택시를 탄 후 돈이 없다면서 몸으로 때우겠다고 말한 23세 여성을 경찰이 구조했습니다. 여성은 오토바이 택시기사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하면서 자신의 방에 가자고 말했는데 잠시 후 모르는 남성이 나타나 요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택시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요금을 지불한 남성과 함께 있던 여성을 구조해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72세의 조모는 아이가 과거 마약을 한 적이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병원 치료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서쪽에 위치한 안다만에서 규모 3에서 5 사이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다만에 위치한 해저화 산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미래의 분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저 화산이 분화할 경우 과거 푸켓에 들이닥쳤던 쓰나미보다 빠른 1시간 내에 거대한 쓰나미가 밀어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27일에는 안다만에 인접한 라논과 팡아, 끄라비와 뜨락, 사tum과 푸켓 지방에서 대규모 쓰나미 대피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사업자들에게 캄보디아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바일과 케이블 인터넷의 캄보디아와 연결이 끊어졌는데 캄보디아 국경 도시에서부터 태국으로의 인터넷 접속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앙마이 경찰은 무허가 푸드트럭에서 치킨을 판매하던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한국인 남성은 시내의 쇼핑몰 앞에서 치킨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관광 비자로 입국해 노동허가증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태국 사회보험사무소는 사회보험에 가입한 여성이 보건부에 등록된 의료시설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 중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임신을 계속할 수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제도화에서 안전한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자는 등록된 병원에서 수술이나 처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분기 푸켓 지방에서 확인된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44명으로 누적 6,622명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에이즈 예방약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복용하면 감염을 80%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좀티엔 해변에서는 미국인 노인이 바다 수영 중 높은 파도에 휩쓸렸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노인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파타야 경찰은 좀티엔의 콘도에서 난동을 부린 22세 대만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는데 거주하던 콘도 내에서는 실탄 2발과 마약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마약 소지와 복용 실탄 불법 소지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캄보디아 훈센 전 총리가 방콕까지 타격 가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태국 전문가들은 허풍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콕은 수린과 사케오 국경과 250에서 300km 떨어져 있는데 캄보디아가 보유한 무기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최대 150km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사거리 200km 이상의 미사일 보유나 지대지 유도 미사일,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전투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캄보디아군은 대전차포와 대공포, 해안포를 보유하고 있어 군사적 충돌 발발 시 태국군이 캄보디아 영토로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한편 훈센 전 총리는 잉낙 정권 당시 쿠데타 발발했을 때 잉낙 총리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면서 잉낙 총리가 목적지에 도착 후 눈물을 흘리며 감사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콕 따뚜짝 주말시장의 상인들은
사람만 돌아다닐 뿐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상대의 매출이 50% 이하로 줄어들었고 임대료가 6,000바트에서 1만 바트까지 오르면서 운영난을 겪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 물건이나 기념품 구매 대신 음식이나 디저트 구입에 돈을 쓰고 있고 식품과 생활용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체인점도 들어서 기존 상인들의 입지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푸켓공항 당국은 26일부터 보안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차량 창문을 열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트렁크를 열어 보안 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푸켓공항 내 주차장에서는 폭발물로 추정되는 장치가 장착된 오토바이가 발견되었고 푸켓 해변과 인근 지방의 해변에서 다수의 폭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빠툼타니 남루가 지역의 공장을 급습하고 전자담배를 만들고 있던 태국인과 베트남인, 캄보디아인 등 총 29명을 체포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전자담배 21,200개와 제조기기들이 있었는데 경찰은 공장 소유주인 52세 중국인 남성도 체포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나콘 나차시마와 콩깬, 사콘 나콘 등 6개 지방의 상점을 압수수색하고 위조 상품을 판매하던 5명을 체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부터 스피커, 의류와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위조 상품이 압수되었는데 약 200만 바트치라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촌부리 지방에 위치한 중국계 공장을 단속하고 미얀마인 10명과 중국인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머물고 있던 숙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실탄들이 발견되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차층 4호에 위치한 고철 재생 공장에서는 방사능 물질인 세슘 137이 공장 부지에서 발견되어 당국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방사선 물질이 들어있던 금속 부품을 회수했는데 부지 외부로 방사능 유출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